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오늘은요 오전장부터 진짜 뭐랄까 호황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 강세 흐름이 그렇죠.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뭐 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아, 지금 그게 신나요? 정말 네, 뭐 신나는 일인데요. 저는 뭐 어차피 휴가를 못 가기 때문에 뭐 별 네. 상관이 없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8월 달에 아무래도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네.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이제 많은 이제 휴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6월, 7월, 8월까지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워낙 많이 좀 고생들 그쵸? 하셨고 의료진 분들도 좀 휴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해서 8월 17일을 국가 차원에서 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참 반가운 소식이고 거기에다가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네. 기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시장에서 또 수익을 안 내면 언제 수익을 내겠어요, 그죠? 그쵸.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시장 분석을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는 시장이 자꾸 폭락한다 그러고 누군가는 자꾸 인버스 2X 사라 그러고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은 짧게 반등은 강하게 또 그런 시장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이런 호황장 속에서도 이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제 생각엔 좀 바로 제약바이오 중공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특히나 뭐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좀 뜻밖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어저께 분명히 부강약품을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부강약품이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죠. 저는 이제 부강약품을 매수를 했지만 오늘 제약주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게 진짜요? 미국 증시에서 여전히 이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모더나도 10% 넘게 막 급락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변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마존이 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테슬라가 또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는 것처럼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기술주들이 좀 강하겠거니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코스닥 시장 움직이는 걸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훨씬 더 지금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기술주들이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매니저님, 네. 하지만 IT나 5G 같은 이 실적 시즌에 또 주목해야 될 맞습니다. 업종들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후 오후 시장을 이제 준비하는 핵심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오후장에 제약바이오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IT라든지 5G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거든요. 오늘 오후장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사놓으시면 이제 주 후반에 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끝까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DJ가 오후장에 이제 대비해야 될 것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리뷰했던 종목인데요. 파트로니오 매니저님. 오늘은 수익 구간에 들어왔네요. 네, 제가 7월 17일 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어제도 리뷰를 해드리고 오늘도 리뷰를 해드리고 네. 지금 이틀 내내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딱 이틀 만에 지금 거의 오늘 장중에 11,000원을 한번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 10% 가까이 수익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하면 한 8% 정도 수익 중이에요. 오늘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도 불구하고 파트로는 외국인 기관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거든요. 목표가를 제가 12,000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카메라 모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12,000원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11,000원을 오늘 뚫어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목표가를 훌쩍 한번 뛰어넘는 강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요. 7월 7일에 언급하셨던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던 네. 부광약품인데 지금 거의 40%에 가까운 그런 높은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7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방송에서 소개를 잘 안 했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지 못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실제로 그런 타이밍일 때 매수를 해야만 수익이 난다는 게 핵심이죠. 그 당시에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나홀로 그냥 초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신풍제약은 약간 따라잡기 좀 무서웠다. 네. 다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신풍제약을 사는 게 가장 좋았다. 뭐 이게 어쨌든 결론이고요. 네. 그래도 신풍제약을 못 샀지만 부강약품을 이제 그 자리에서 33,950원에 이제 매수를 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40% 가까이 오늘 장 초반에 부강약품이 46,550원 직전 고점을 한번 뛰어넘으면서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뭐 37%에서 40% 가까운 이제 큰 수익이 났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잘 잡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부강약품은 오전에 슈팅이 한번 세게 들어왔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좀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타이밍이 이제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오늘 같은 장일 때는 IT라든지 5G 이런 디지털 뉴딜 기술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ABL 바이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후속주로 또 제가 ABL 바이오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3만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네. 목표가를 제가 33,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31,85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들어왔었어요. 이 종목은 어쨌든 뭐 추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더 목표가까지 시세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리뷰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진성 TC인데 네.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이 어떠한가요? 좀 뜬금없는 종목이죠. 네. 소개해드린 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이슈가 또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부러 진성 TC라는 종목을 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하고는 조금 연결되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 진성 TC가 장중에 12%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산 밥캡 여시도 바닥권에서 10%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단기적인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증시에서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된 기업들도 이슈였지만 오늘 미국장 특히나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한 결정적인 모멘텀은 바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새로운 부양책, 그야말로 이제 4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최소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C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성 TC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8,600원까지 그냥 시원하게 한번 올라갔었다가 이 자리에서부터 쭉 흘러내리면서 이제 21선 조정을 좀 거쳤는데요. 네. 오늘 단번에 21선을 뚫어내면서 8,000원대 안착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재료가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진성 TC라든지 두산 밥캣,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중장비 굴삭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진성 TC는 미국 이제 대권 레이스 한쪽으로 좀 기운 것 같지만 저는 결코 지금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막판 뒷심 우리가 지난 미국 대선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어쨌든 승리를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사실상 지지층은 투표를 하게 되면 결집을 하게 되어 있고 네. 아직도 미국 사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을 경우에는 이 정책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조 바이든 후보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인의 정책으로 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나중에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됐을 경우에는 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또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성 TC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 하루 만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상승을 좀 했으니까요. 추세적인 상승을 통해서 뭐 9,000원, 10,000원까지 한번 큰 상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영민 DJ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영민 씨 도와주세요. 영민 씨 도와달래요. 네.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드시는 거죠? 네.
매 새로운 효과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3514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KG 모빌리언스 12,300원의 네. 비중은 15%.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KG 모빌리언스는 또 제가 원샷 원킬 종목으로 그쵸.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AS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0원이면 이제 제가 방송에 소개해드릴 때 딱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한 1, 2주 정도 지금 좀 누르고 있죠. 21선 조정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600원에서 1,500원 정도 구간이 단기적인 하단의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잘 만들어지면 KG 모빌리언스를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유는 바로 실적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전자결제와 관련된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자회사 이제 KFC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그 매각에 대한 이제 차익이 이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사업을 매각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이 모바일 결제 시장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한다면 향후에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네. 주가는 조금 흘러내렸지만 뭐 이 종목은 손절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5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14,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어차피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 중소형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KG 모빌리언스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기술적인 반등 흐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966님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JNK 히터고요. 8,8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매수했는데 복구될까요? 하셨어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오늘 사실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두 번째 회동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가 또 10% 가까이 또 급등을 네.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세에 좀 밀려가지고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런 모멘텀이 이제 단발성의 재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단계에서 두 재벌 총수가 계속해서 이런 만남을 이어간다라는 거, 2달 만에 만났으니까 또 2달 있다가 또 만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미래차 시장을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떻게 선점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나고 나면 회동 이후에는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네. 모멘텀은 좀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려 보면 추세는 지금 뭐 바닥을 어제 오늘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JNK 히터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뭐 9,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9,000원을 넘어간다면 만약에 이제 1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JNK 히터는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나름대로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매니저님. 네. 4606님인데요. 네. 인터플렉스 14,000원의 비중은 10%인데 들고 가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같은 업종의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인터플렉스보다는 코리아 서키트가 또 오늘 훨씬 또 좀 강하거든요. 네. 어쨌든 코리아 서키트랑 비교해보면 인터플렉스가 조금 아쉽긴 한데 하반기 때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증가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FPCB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뭐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목표가는 한 15,800원에서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리셨다가 16,00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추격 매수 제약바이오 별로다. 그쵸.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도 뭐 풍력 태양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막 급등하고 두산중공업 뭐 이런 회사들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린 뉴딜도 정점을 향해서 이제 좀 달리고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오늘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 네. 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 놓으셔야 주 후반에 수익이 좀 난다라는 관점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13,850원에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키움증권과 관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 투자 열풍이 불다 보니까 키움증권이 뭐 수수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쵸. 올리고 있다는 그런 풍문이 있죠. 네. 실적 발표를 해보면 그게 풍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실 거고 바로 이 키움증권의 모회사가 바로 다우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는 다우기술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다우기술의 또 최대 주주가 다우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구조상 가장 정점에 올라와 있는 기업은 네, 다우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 뭐 이재용 부회장도 경영권 승계 때문에 뭐 법정에서 상당히 이제 교초를 겪고 있고 현대기아차 그룹도 지금 2세 승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또 현대글로비스가 10%가 넘게 또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키움증권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죠. 키움증권의 이제 지금 최대 주주가 바로 이제 김익래라고 하시는 최대 주주가 이제 계시는데 요 최대 주주의 아드님이 바로 김동준 씨라는 분이에요. 네. 키움인베스트의 최대 주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다우데이터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최대 주주 1순위 이제 최대 주주가 김익래 최대 주주고요. 2대 주주가 바로 2대 주주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익래 씨가 아니라 2대 주주가 김동준 씨예요. 김동준 씨. 네. 바로 김익래 씨의 아드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키움인베스트의 최대 주주와 김익래 씨와 김동준 씨 간의 지분 매각 작업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이제 한 6%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장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승계 구조를 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아무래도 이제 다우그룹 차원에서 전략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우데이터가 원래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영웅문이라는 HTS를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 영웅문을 누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느냐?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우데이터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 기업이 또 그 HTS와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다라고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났을 때 고점이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는 한 2주 가까이 조정을 좀 거쳤단 말이에요. 이 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눌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사놓으셔야 주 후반에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는 거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850원의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또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은 또 가격이 조금 올라와서 네. 12만 3,000원에 그냥 현재가로 지금 12만 2,900원인데 12만 네. 3,000원으로 매수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고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이제 또 IT 쪽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 예담 씨도 이제 DDR4, 그쵸. DDR5 많이 들어보셨죠? 네. DDR 게임기가 아니고 아이, DDR5. 저도 알아요. 네. DDR5 네, 무시해서 죄송하고요. DDR5와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5G 이제 통신 체계가 바뀌고 있죠. 아주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4G에서 이제 5G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능도 상당히 빨라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5G 통신 환경에 걸맞는 DDR5 개발에 대한 수요가 이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수혜주들을 이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DDR4에서 DDR5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된다면 데이터의 전동 속도가 뭐 적게는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나고요. 이제 열 차단, 이제 데이터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반도체가 열을 받겠죠. 네. 그 열을 덜 받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제조를 한 게 바로 DDR5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그럼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반도체를 일단 만드는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전공정 쪽은 거의 비슷한데 후공정에서 그쵸 네.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왜냐하면 반도체를 그동안 이제 DDR4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전부 다 DDR5로 맞는 걸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공정 장비들보다 후공정 장비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부품이거든요. 네. 이건 역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 테스트 소켓을 가장 많이 만드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리노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등이 바로 우리나라에 또 있거든요. 그 2등이 바로 ISC라는 기업. 최근에 ISC 주가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뽑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이 DDR5로 인한 세대 교체와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2분기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아홉수에 걸리기 싫어가지고요. 12만 3천 원에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 가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9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개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 두 종목들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텐데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강하게 시세를 한번 뽑았잖아요. 후속주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디지털 뉴딜 쪽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 IT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